자, 13번. 현재 언니의 통장에는 3만원, 동생의 통장에는 12,000원이 저금되어 있다. 근데 매월 언니는 6,000원씩, 동생은 5,000원씩 저금한다면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의 차이가 2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지 구하시오. 그랬어. 자, 그러면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면 언니는 현재 3만원이 있는데 매월 언니는 6,000원씩 저금을 할 계획이고, 그 다음에 그게 몇 개월 후부터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모르니까 뭐라고 해? 그치, X 개월이라고 둘 거야. 그 다음에 동생의 상황은 현재 동생의 통장에는 12,000원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동생은 매월 5,000원씩 저금을 할 계획인데, 중요한 건 뭐야?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의 차가 2만원 이상이 되는 것. 이것으로 식을 세우는 거잖아. 자, 그럼 언니의 먼저 그 통장의 금액은 3만원이 있어. 근데 여기다가 X 개월 동안 얼마씩? 6,000원씩 넣겠대. 그럼 6,000 X만큼이 늘어나는 거고, 그 다음에 동생의 통장에는 현재 얼마가 있어? 12,000원이 있는데 매월 얼마씩? 5,000원씩 저금을 할 거래. 자, 그러면 실제로 언니는 애초에도 동생보다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었잖아. 그리고 매달 넣는 것도 언니가 더 많이 넣지. 그러면 당연히 X 개월 후가 되더라도 언니의 통장에 돈이 당연히 많잖아.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차라고 하는 개념은 뭐야?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야.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을 차라고 하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의 차를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값이 더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거야.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큰 거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전체 이 덩어리를 표현하는 건 괄호잖아. 이 덩어리를 뺐을 때 이게 차가 되는 거고, 이게 얼마? 2만원 이상, 즉 2만원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. 됐지? 식을 세웠어. 사실 너희들 풀이는 다 난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친절하게 풀어줄게. 자, 3만 6,00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 하면 다 부호 변신. 이렇게 되겠지. 자, 0이 너무 많잖아. 그래서 양변에서 0을 3개씩 떨굴 거야. 즉 1000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지워갑시다. 3개씩. 그러면 30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x 그리고 20. 그러면 정리해서 계산 좀 해보면 어떻게 돼? 얘는 계산하면 18이고 넘어가서 빼주니까 2죠. 그래서 몇 개월 후부터, 그쵸? 2개월 후부터는 어때? 차가 2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됐지? 자, 그 다음 18번. 동네 가게에서 6,500원인 컵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6,000원에 살 수 있대.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면 공짜가 아니야. 2,500원의 배송비가 필요해. 자, 이 컵을 몇 개 이상 살 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랬으니까 일단 구하려고 하는 것은 컵의 개수죠. 컵을 몇 개 몰라. 그러니까 X개 이렇게 둘 거고,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, 즉 더 싸다 이런 의미죠. 가격이 더 저렴해 이런 뜻이야. 자, 그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동네 가게에서는 6,500원씩 X개를 사면 얼마를 내야 돼? 그치, 6,500X를 내야 돼.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면 하나에 6,000원에 사니까 일단 6,000X를 내는데 뭘 더 내야 해? 그쵸, 배송비를 2,500원을 내줘야 돼, 이렇게. 근데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구하랬으니까 인터넷 쇼핑몰 가격이 더 작아야죠. 됐지? 자, 그럼 넘어가서 500X가 되겠지? 이항하면 그 다음에 2,500.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? 5보다 크다잖아. 그러니까 몇 개부터? 그쵸, 5개 아니야. 6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거.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28번.
한 개에 500원인 빵이랑 한 개에 300원인 우유를 합해서 20개를 사는데 전체 금액이 9,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빵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했어. 자, 빵의 최대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빵의 최대 개수를 X개라고 할 건데, 자, 조심할 게 있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부등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. 그런데 부등식은요, 미지수를 2개를 써서 표현하지 않아. 미지수를 1개로 맞춰서 부등식을 만들어줘야 돼.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빵의 개수를 X개라고 했을 때 우유도 개수를 표현해야 되잖아. 근데 빵이랑 우유를 합해서 20개를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빵을 X개를 사면 우유는 몇 개를 산다가 되는 거야. 그쵸? 20개 중에 X개를 제외한 게 우유의 개수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미지수를 X 하나로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야. 그러면 빵은 5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은 500X죠. 그 다음에 더하기 우유는 하나에 300원인데 어떻게 사? 20-X개를 샀어. 그래서 전체 금액이 9,000원 이하. 9,000원보다 어떻다? 작거나 같아야 한다.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죠. 자, 0이 또 많아. 양변을 100으로 나눌 거야. 즉, 2개를 떨굽시다. 그러면 5x 그리고 3은 분배가 되면 60-3x 그 다음에 90이죠. 그럼 2x가 30이 돼서 x가 어때요?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최대 몇 개? 맞아요. 15개까지 살 수 있다.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 다음에 30번.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4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한다. 자, 어디가 더 길어?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이래. 한번 대충 그림을 하나 그려보지 뭐.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이야. 근데 이때 둘레의 길이가 48 이상 56 미만이 되도록 한다. 이때 세로 길이의 범위를 구하래. 구하려고 하는 게 세로 길이니까 얘를 xm라고 두면, 자, 그림에 여기가 x다. 그쵸?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14가 더 길다 했으니까 가로 길이는 x에다가 14를 더한 게 되는 거잖아. 그쵸? 그림이 너무 명확해. 이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? 얘랑 얘를 다 어때?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를 다 더해야 하는 거니까 실제 둘레의 길이는 얘랑 얘를 더한 것을 2배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x 더하기 14를 2배 하면 이게 둘레가 되는데 둘레의 길이가 48 이상, 즉 48보다는 크거나 같고 56보다는 미만이니까 작죠. 이렇게 되는 거야, 식이. 자, 그러면 정리를 좀 할 건데, 자, 요 가로 안의 계산은 2x 플러스 14니까 2를 분배하면 4x 플러스 28, 56 이렇게 됐어. 그러면 양변에서 28을 다 얘를 빼버릴 거야. 왜? 우리의 목적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4x 플러스 28에다가 뭔가 우리가 연산을 해서 x만 남도록 과정을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일단 28을 다 뺄 거야. 여기서도 28 빼면 20. 여기서 28 빼니까 4x. 여기서도 28 빼니까 몇이야? 28이야. 자,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양변을 그렇죠. 4로 나눠주는 거야. 그러면 5x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x의 범위, 즉 세로 길이의 범위는 5 이상, 7 미만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여긴 정확한 단위도 함께 표현을 해줬어요.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. 자, 질문이 좀 많긴 했지만 질문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게.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연산 방식도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한 번씩 정리하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.